삐밍TV. 안녕하세요, 삐밍갱입니다. 이번에 제가 체험단에 당첨되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참고로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어 있고 제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만큼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티룸처럼 대형으로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영등포나 여의도 쪽에서 모임 장소를 원하신다면 이곳에 모여서 진행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약 신청 링크는 아래에 넣어 놓도록 할게요. 분위기 좋은 장소에서 조금이라도 저도 영상을 오랫동안 남겨놓고 또 우리 뿌이님들한테도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크게 제가 두 가지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학교 사회복지사가 되는 과정. 제가 맨 처음 뾰잉갱이라는 채널을 오픈하면서 제일 먼저 업로드했던 영상인데요. 학교 사회복지사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2년 지나가면서 수련 과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어떻게 학교 사회복지사가 되는 과정에 대해 좀 남겨달라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수련 과정과 함께 학교 사회복지사가 되는 과정 다시 한번 리뉴얼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영상을 보다가 학교 사회복지사의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보면서 왜 그러면 학교 사회복지사를 지금까지도 계속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실 것 같고 이 영상의 중간 지점에는 저의 연봉과 관련된 언급해보려고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셔서 더욱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면 학교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디 학과를 나오시는 게 제일 좋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진학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아니면 아동 청소년 학과와 관련된 학과여도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학교 사회복지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좋을까요? 자격증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대학생일 때에는 학교와 관련된 자원봉사나 실습을 해보셔도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원봉사와 관련된 거는 제가 블로그에도 남겨놨고 다양한 영상에서도 남겨드렸지만 동행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동행은 서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데요. 사는 곳이 서울이 아니어도 가까운 곳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대학생일 때만 지원을 가능하니까요. 서울 동행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학교사회복지사 협회에서도 공고가 많이 올라옵니다.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련제도는 1년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실습을 하지 않고 수련을 바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수련은 1년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길잖아요. 대신 실습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학교 현장에 잘 맞는지 아닌지를 실습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졸업하기 전에 실습과 자원봉사를 우선적으로 하면 수련이든 현장에 투입을 하실 때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실습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서 그 다음 절차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겠죠. 1급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이유는 국가자격증으로 변경이 되면서 수련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수련제도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수련을 할 수 있는 건데요. 학교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이렇게 세 가지 직종이 1급 자격증을 취득해서 수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4학년 때는 따로 자원봉사를 하거나 실습을 나가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오로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으로 취득하는 걸 목표로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으시면 생각보다 이 1년을 버리고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1급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라는 거 목표를 갖고 수련을 그 다음에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급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다. 그러면 수련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수련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수련 과정을 받아보지 않은 입장이다 보니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한국학교사회복지사 협회에 있는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수련 제도를 받으신 분들이 지인이 아직까지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분들한테도 직접 물어보고 답변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영상에서는 수련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련 과정은 총 1000시간의 수련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표에 맞춰서 지필 이론평가 150시간이 있고 실습이 83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술활동 20시간이 있는데 학술대회를 참여를 해서 20시간은 채워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습 과정이 830시간이거든요. 학교에 나와서 근무를 하면서 행정사항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이 행정사항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나이스, 나이드파인을 이용하는 과정, 그리고 학교 환경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이런 내용은 사례관리라든지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과 관련된 회의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담임선생님들과 만남을 가질 때는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고요. 사례관리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개입을 해야 되는지도 수련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지필평가와 과제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슈퍼바이저가 평가하고 수련 과정이 안에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필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수련 과정을 모두 마치고 시험을 치르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따로 책이 있거나 준비해야 되는 건 없고요. 이렇게 수련 과정을 통해서 한다면 모두가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니 슈퍼바이저 선생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지필평가에 대한 큰 어려움은 없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대신 제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하루에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근무를 해야 되는 거고, 일주일에 35시간은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개월에 120시간 이하가 돼야 한다고 하니 이 시간에 맞춰서 슈퍼바이저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주 3회 동안 방문을 해서 각자의 스케줄에 맞춰서 슈퍼바이저 분과 시간을 조율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함께 의논해서 진행해야 하는 거다라고 알고 있고, 그 외에도 수련기관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수련 연간 일정표를 보시면서 얘기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슈퍼바이저 분들이 수련기관을 하고 싶다라고 협회에 말씀을 드려요. 수련기관이 선정이 되는 거고요. 한국학교사회복지사 협회의 공지란과 수련란에 이 학교에서 지금 모집을 합니다 라고 이제 공고가 쭉 올라와요. 수련생분들이 이력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력서 제출하시고 면접까지 보시면 언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게 공지가 될 거고, 이제 합격이 되시면 슈퍼바이저 분이랑 함께 만나서 앞으로 1년간의 과정을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내가 어디 기관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이유가 학교 현장은 3월부터 새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수련생분들을 선발하게 될 겁니다. 3월부터 12월까지는 수련 과정을 최종적으로 끝내고요. 1월 같은 경우에는 수련 마무리 짓는 책자 작업도 하고 지필급 평가 공부도 하시고, 계약직으로 지원서 작성하는 방법,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슈퍼바이저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신다고 합니다. 지필평가까지 완료가 되면 이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오게 될 거고요. 저희는 수련 과정이 마치고서는 바로 정규 TO 자리로 넘어갈 순 없고요. 학교 현장에서 경력으로 3년에서 4년 정도는 쌓아야지만 정규 TO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계약직으로 3년간 근무를 하고 나서 이력서를 제출했을 때 합격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요. 바로 수련 과정을 마치고는 정규 TO가 될 수는 없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소서 쓰고 면접까지 확인을 하시면 이제 계약직으로 들어가셔서 그때부터 천천히 학교 현장에 경력을 쌓으시면은 TO 공고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력서를 작성해 보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문 있으실 것 같아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무조건 취득하는 게 좋냐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저의 시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 사회복지사가 국가 자격증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일 큰 효과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만 있어도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고 학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있는 분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셨을 때 이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 주변 지인들만 봐도 현장에서는 수련 과정을 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취업이 잘 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게 2년 사이, 3년 사이에 정말 많이 변화가 생겼다라고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게 톡톡히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많은데 이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걸까라는 의문을 또 품고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취업 문을 두드려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수련 과정을 취득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는 것도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인 부분이 학교 현장에서는 혼자 근무를 해야 하는 점이에요. 주변에도 질문을 하거나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수련생 친구분들, 동료들, 슈퍼바이저 분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 이렇게 수련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그 누구도 질문을 하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수련 과정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은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만 취득을 하셔도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뿌이님들이 고민해보시고 진행을 해보시고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였던 월급 얘기를 조금 잠깐 하고 왜 이 일을 계속 직종으로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